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주간 정치 매치 3부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련 소장 그리고 유승찬 정책 컨설턴트 두 분 나와 계신데요. 근데 요거 조금 다른데 근데 요거 또 한 가지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국민성 변호인단 뭐 이거 출범했잖아요. 어젠가 막 뭐 출범식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출범식이었나요? 네. 그거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론기일이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최대로 잡아도 2월 말까지 끝난다. 앞으로 추가로 더 잡아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 최후의 방어권은 그러니까 국민 여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 반대 여론을 높이는 게 지금 마지막 남은 실질적인 방어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민 변호인단을 출범을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윤 대통령 측이나 이게 탄핵 반대 쪽에서는 3월 1일을 디데이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3월 1일 100만 명의 인파가 광화문에 모여서 탄핵 반대를 외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00만 명이 모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면서 탄핵 반대 여론을 끌어올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이 국민 변호인단 출범을 한 거다. 그래서 변호인단만 지금 목표가 15만 명 이렇게 이제 채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민 변호인단 뭐 100만 명 내일 당장 광주에서 집회가 있죠. 네. 그리고 광주 집회 이후엔 다전 집회인가 또 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일 뭐 불상사가 없어야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여론몰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어쨌든 지금 헌재에서 탄핵 심판 중이고 그리고 법원에서는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헌재 심판 최종 심판을 앞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여론전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 일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체포 당시부터 어쨌든 여론전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었고 그 여론을 통해 압박하겠다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뭐 내부에서 지금 약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전한길 씨와 전광훈 목사 측이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지금 정도의 광장의 분위기를 보면 상당한 규모가 모일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탄핵 찬반 집회, 찬탄 반탄 집회 성격을 단순히 계엄 사태 때문에 이루어진 내지는 탄핵 찬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오히려 계엄 사태나 탄핵에 대한 문제는 이제 뒤로 숨어버렸고 보수와 진보가 대치하는 그런 새로운 진영 프레임으로 넘어갔다. 네, 그렇습니다. 진영 프레임으로 이제 서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윤 대통령 측을 그러니까 탄핵 세력, 내란 세력 이렇게 몰아붙이거나 내지는 극우라고 폄하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계엄 사태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보수층 내에서도 다 인정을 합니다.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 이런 부분 다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유발됐는지 또 뭐 최근에 이제 진영 대치로 넘어간 이런 대한민국의 전국을 보면 저는 그게 실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 안 해. 이게 이제 40%까지 갔단 말이에요. 한국갤럽. 그러니까 40%까지 갔다는 얘기는 거의 과반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정국을 조금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뭐 40%를 과반이라고 보면 그럼 헌재를 신뢰하는 52%는 뭐가 됩니까? 투명 세력이 되는 겁니까? 이미 과반이 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헌재에 대한 집권 여당부터 지금 헌재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저는 그리고 광장은요. 제가 이 선거를 해보면 광장에 많이 모일수록 선거에 집니다.
광장은 극소 대표되고 있다. 난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은 저는 진영 대결 양상이라고 보지 않고 민주 헌정 질서를 지킬 것이냐 깰 것이냐의 이 전선이 형성돼 있지 보수 진보 전선은 전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얘가 민주당은 전혀 집회를 뭐 참여하거나 이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적으로. 그리고 이 집회 나가서 뭐 이렇게 군중을 선동하거나 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 점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되고 단지 그 탄핵 반대 집회가 더 큰 규모로 모이고 있는 건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그 탄핵 찬성 집회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국회에서 그 탄핵소추 의결할 때 여의도에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사실상 제도적으로 이것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광장의 열기가 좀 식은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지금 광장만을 보고서 우리 정치를 얘기하는 것은 이 우리 정치를 더 극단적 대결 양상으로 몰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매치로 일단 들어가 보죠. 자, 여기서 세 번째 매치 들어갑니다. 조기 대선 선 긋는 국민의힘 윤 대통령 복귀 가능성을 생각해서 아니면 확실한 대세 후보가 없어서. 이건 뭐 제가 먼저 하면 확실한 대세 후보가 없어서 그렇죠. 저는 성질이 급하셔. 이 효과음 나오기 전에 네네, 먼저 죄송합니다. 나오시고. 예. 말씀하세요. 아니 뭐 국민의힘도 사실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조심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생각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대세 후보가 없어서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탄핵을 인정하는 것이 여당 입장에서 보면 특히 그 지지층을 볼 때 지금 핵심 지지층들을 볼 때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대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사실상은 대선 행보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여의도에서 토론을 한다든가 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든가 이건 사실상 대선 행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암묵적으로는 뭔가 이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국민의힘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이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 내지는 이제 보수층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수층의 상당수가 이게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탄핵 찬반 왜 방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한 38%? 한 40%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저 신뢰하지 않는다요. 네. 아니 그러니까 탄핵 기각될 거라고 믿는다. 57대 38 정도. 네, 38. 네. 예, 38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갤럽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38%가 기각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국민의힘을 구성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기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긴 하지만 또 실제로도 이게 뭐 방금 그 유 대표 말씀하셨는데 물밑에서는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후보를 내세워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전략은 뭐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일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약간 딜레마예요. 양쪽에 이게 충돌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38%가 탄핵을 반대하지만 57%는 좀 퍼센트가 크잖아요. 57%가 탄핵을 찬성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60%가 탄핵에 찬성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비율은 한 35%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오늘 34%가 갤럽 조사에서 나왔죠. 근데 이제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중도층을 어떻게 견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34% 나왔습니다. 예, 공개적으로 제가 34%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약 25% 간의 이제 격차가 있는데 이 중도 확장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발목이 확 잡혀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전환이 될까 하는 것이 저는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게 물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3월 중에는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고 보통 예측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예. 항소심 선고가 이제 하나의 리스크라면 국민의힘은 치열한 경선이 예고돼 있잖아요. 지금 예. 후보가 많고 경선 과정에서는 당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도 확장을 할 시간이 너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까지도 그러니까 이미지 변신할 시간이 적다 그게 이거죠. 당심을 고려하지 않고서 이 경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딜레마들이 있어서 아마 그게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대의 고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수층에서는 어떻게든 이번 대선에서 이겨야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꺾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절박한 어떤 정서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탄핵 그 선고가 나오면 뭐 2달 60일 딱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 60일 중에서 뭐 대략 한 25일 전에 후보를 선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5주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5주 정도 시간 있고 뭐 기타 뭐 그 대선 룰 정비하고 준비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저는 이 2주 만에 저는 태세 전환이 된다고 봐요. 태세 전환이 돼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충분히 뽑을 거다. 이번 전국은 진짜 그렇습니다. 보수층이 그걸 벼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좀 전에 그 탄핵 찬반하고 정당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하나 짚어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가 아까 38%라고 그러셨죠. 근데 그게 대체로 국민의힘 지지율과 같아요. 예. 그런데 탄핵 찬성이 58% 말씀하셨죠. 57%가 나왔습니다. 57%.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 얼마입니까? 37%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격차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또 그보다 더 적은 34%. 그래서 탄핵을 찬성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그 중도층이고 무당층이고 아직은 중간지대에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민주당이 탄핵 찬성이 60%야. 이거 다 우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거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저는 왜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 탄핵 심판 중인 대통령을 이렇게 옹호하면서 헌재를 공격하고 헌법 질서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책임감 없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도층이 어떻게 보겠어요. 중도층에서는 탄핵 심판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 중도층 여론을 완전히 그 등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2주 만에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다? 그건 뭐 저는 사실은 우리 훌륭하신 엄 소장님이 그 전략을 잘 짜시면 되겠지만 뭐 정치 보는 것 같아요. 막 저는 그렇게까지 훌륭하신 보지 않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요. 지금 사실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였었죠. 김경수 전 지사 만나고 이러는 게 결국은 이제 좀 이미지 변신을 벌써부터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 만났죠. 전 경남지사.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김경수 전 지사를 왜 만났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 오늘 언론 멘트가 언론에 나온 그 컨셉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어제 두 사람이 회동을 했는데 통합에는 공감했고 개헌에는 이견을 보였다. 이게 딱 한 줄이에요. 근데 진정한 통합이라는 게 뭡니까? 당내 통합도 있는 거고 여야 통합도 있는 거고 대한민국 전체 통합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헌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만 반대하고 있어요. 비명계도 찬성하고 있고 여당도 찬성하고 있고 그리고 여야 정치 원로들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개헌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기 빼고 모든 사람들이 개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청사진을 내놓든지 비전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통합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 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뭐 개헌 얘기도 있고 개헌은 뭐 이제 대선 공간에서 얘기가 될 텐데 지금은 헌법 질서가 깨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그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이것이 일단락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선 공간에서 할 얘기라고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건 전략적으로는 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개헌 자체를 전면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사실 저는 그 뭐 아까 뭐 노상원 수첩 얘기했지만 이것이 굉장히 끔찍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그 경제적으로는 우클릭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뒤 왼쪽에는 위험지대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정의당도 사실 후보를 내기가 어려운 상태고 진보 세력이 거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쪽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근데 국민의힘이 극으로 이동하면서 오른쪽에 공간이 열린 거예요. 공간 패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저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층이 크지만 사람들은 비호감층이 크다는 것을만 주목하지 여전히 압도적 1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 이재명 박스냐 이재명 대세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게 이건 국민의힘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뭔가 전향적으로 확장 전략을 갖고서 뭔가 선을 긋고 다시 미래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리스크나 박스권이 부각이 됐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오히려 공간을 크게 열어주고 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 하는 거 맞습니까?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중도 공략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네, 맞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이 아니죠. 어제 국회에다가 이게 개인 소비 쿠폰 전 국민 25만 원을 민생 포함해서 소비 쿠폰입니다. 정식명칭.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주는 이제 그거를 비롯한 35조 추경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불과 3일 전에만 해도 전 국민 지원금 안 해도 된다. 그거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말을 너무 자주 바꿔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추경안 제출한 거 보고 이재명 대표가 또 말 바꾸기 논란을 팍 키웠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클릭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클릭과 좌클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과연 중도층이 보고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감이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야말로 헌정 질서를 이게 깨는 데 상당히 일조한 사람입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재판을 막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재판 지연하는 거요. 이게 절차적으로는 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내용상 위헌입니다. 헌법 정신에 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막 졸탄액 아무튼 예산 뭐 이런 거 이거 보시면요. 지금의 이 법치 문제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에게 뭐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층이 상당히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리고 그 이 정치 팬덤이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부작용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이렇게 그 이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공간은 계속 넓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근데 지금 팬덤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팬덤이 생긴 거 맞습니까? 팬덤이 있다고 봐야죠. 근데 그러니까 탄핵 소추한 이후에 팬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이제 그렇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뭐 동정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보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믿음도 있는 거고 그래서 60대 이상이라든지 내지는 2030 남자라든지 광범위한 그런 팬덤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좀 뭐 한계가 있는 거 맞습니다. 지금 당장 윤 대통령과 절연하고 그러니까 완전 단절하고 중도로 나가긴 좀 어렵죠. 다만 저는 이제 그런 시기에는 올 거다. 만약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되면 곧바로 저는 중도 확장 전략을 국민의힘이 구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은 분명하게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당의 움직임들은 조금 발이 빨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 요즘이죠. 자, 다음 주에는 또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한번
기대는 아니지만 하여간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 유승찬 정책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